네, 잠시 입장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저는 어디 한 10년 만에 찾아온 전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참 이상하다 해서 점심을 먹자 해가지고 먹으러 나갔는데 역시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뭔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있죠. 자, 오늘 공부는 제26칙 이승곤념이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이승곤념은 두 스님이 말아 올릴 곤자, 렴자는 발, 여름에 발치잖아요. 그래서 발렴자예요. 이게 법안스님의 발이라고도 하는 그런 공안인데 내용은 아주 짧아요. 짧은데 참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청량대법안 인승제전 상참 안이수 직렴시 유이승 동고 곤념 안왈 일득일실 요게 다예요. 한문인데 여기서 청량대법안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계셨던 법안 문익선사거든요. 있으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화엄경도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선사가 됐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청량대법안 스님은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죠. 이 인이라는 것은 인한다 하는 뜻인데 이 선적 독특의 그 용법이에요. 그래서 인이 되면 문장상의 주어는 이제 승이 되고 스님이 되고 청량스님은 보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승이 청량스님에게 상참했다 이렇게 되는데 청량스님이 여기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청량스님을 주어로 해서 인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인자가 상당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시하게 나오는데 왜 인을 썼나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자잖아요. 인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때문에 인자는 서로 이렇게 관계, 서로의 어떤 종자, 성질이 같다. 그래서 인자를 쓰지 않나, 연결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청량원에 대법안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스님이 찾아갔죠. 이 제전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점심 전이에요. 이 제자는 어느 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식사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월심 자기문에도 나와 있죠. 제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전이라는 것은 점심 전에, 그러니까 오전 중에 상참, 그분에게 찾아뵙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청량원 대법안 스님에게 뭘 여쭈려고 점심 전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이것은 돌을 묻으러 왔죠. 근데 어제 일요일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전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이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기도 하지만 또 받아줄 수도 없고 참 낭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오랜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안 좋은 소식을 거의 한 10명이면 9명이 전하고 한 명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하여튼 좀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뭘 물으러 오고 뭐 저 전공이 뭐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진리를 불교를 통해서 전하는 건데
뭐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뭐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혼맹랑한 어떤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참 들어주자니 내 입장이 난처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1월 날은 제가 전화를 받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받았는가 내 몸이 수술하고 죽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보면 이제 점심 전에 제전이라니까 이제 청양스님에게 찾아가서 뭘 여쭈려고 왔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법안스님은 손으로 발을 가리켜서 그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을 가리켰어요. 거기 두 스님이 같이 가서 동고 같이 가서 발을 말아 올리죠. 그때 그 안왈 여기서 법안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뚝일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득실이라고 이렇게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죠? 두 스님이 발을 말아 올렸으면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다. 비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부예요. 내용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오등해운이라고 하는 선 어록에 돼 있고 또 경덕 전등록에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서 이제 무문스님이 이제 무문가 안에 이제 거기다 이제 수록한 겁니다. 여기서 보실 때 청량대법안 스님이 어떤 스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 뭐 이 스님들 큰 스님들이니까 저는 뭐 큰 스님이 아니고 얼굴만 크지 뭐 내용은 크지 않으니까 이게 오는 사람한테 휘둘리지만 청량대법안 스님은 그 스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그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불교는 반어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특히 선어록에 있어서는 약간 반어적인 말을 거꾸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극히 이 내용은 상식적이에요. 우리 견해에서 보면 똑같이 잘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이 하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는 잘했고 하나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잘했겠어요? 근데 누가 잘했다는 말은 여기 표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는 것은 여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요 내용만 가지고 여기서 법안스님이 제시하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으면 대단한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스님들이 못 알아차리거든요. 웬만하면 이것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문 스님의 이제 무문 평을 보면 그 전에 참 이 법안 스님은 그 중국에서 유명한 5가 7종을 해가지고 5 그 학파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써 있죠. 운문종, 그 다음에 조동종, 법안종, 위양종, 임재종 이게 5 종파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제 시조, 개조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운문종은 운문문헌선사고 또 조동종은 스승과 제자가 합해서 조동종, 우리나라는 조동종이 없어요. 일본에 있는데 있겠지만 뭐 드러나지 않죠. 많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불교라해서 어떤 종지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융통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동종은 이 동산 양계스님이 스승이고 조산 본족이 제자인데 이번에 이제 앞글자를 따서 조동종이라 한 거죠. 세 번째 법안종은 이제 법안문스님이 이제 시조고 네 번째 위양종도 마찬가지로 위산 영우스님이 스승이고 앙산 해적스님이 이제 제자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위왕종, 위앙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재종은 이제 임재의연 스님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아주 뭐 대단히 유명한 스님이죠. 이분을
이어서 임재 몇 대 손이다. 저는 이제 무비스의 제자니까 79대 손이다. 무비스는 78대니까 제가 79라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무문스님의 평을 보죠. 무문왈 차도시 수득수실. 자, 차도라고 하는 것은, 자, 니네가 그럼 잠깐 한번 말해봐라. 이 앞에 청량스님의 이 내용을 가지고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도 잠시 한번 말해봐. 자, 도대체 뭐야? 수득수실이에요.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냐 그거죠. 자, 뒤에서 넘겨보셔서 약향자리 착득 일처간 되어있죠. 약향자리는 만일 이속을 향해서 이 법안스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일처간 한쪽 눈을 얻을 수 있다면, 일처간은 본지예요. 주간객관이 벌어지기 이전에 척수 한쪽을 얘기하거든요. 한쪽 눈,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라 볼 수 있겠죠. 얻을 수 있으면 변지 청량국사 패골처, 곧 알 것이다. 청량국사 패골이라는 것은 한문투인데, 허물, 잘못된 점, 패골, 실패, 골함, 부족한 부분, 그것을 알 것이다 했어요. 청량국사의 허물을. 그 다음에 연수여시 절기향득 실리 상향이라 되어 있어요. 아니죠. 잘못 읽었네요. 연수여시 절기 향득실리 상향 이렇게 읽어야지 맞죠. 한문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걸 안 해놨네요. 자, 근데 비록 이와 같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간절히 꺼릴지어다. 한번 네가 쉽게 생각하지 마라. 왜? 득실속을 향해서 상냥하기를. 상냥이라는 것도 한문인데 헤아린다, 머리 굴린다, 이거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득실, 잘했고 못했고 그 가운데에서 네가 어떤 게 잘했고 어떤 게 못했냐 하는 것을 머리 굴리지 말라 그러죠. 이 무문스님이 좀 더 자세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보면 곤기 명명 철태공 됐어요. 곤기는 발을 말아 올리면 명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 두 개니까 아주 밝아서 태공을 철저히 할 것이다. 태공을 사무칠 것이다. 허공하고 같게 것이다. 이런 뜻이고, 태공 유미합 오종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태공은 허공을 얘기하죠. 큰 공간. 태공은 오히려 나의 종지와 합하지 않는다. 또 반어적이죠. 태공을 사무친다 했는데, 근데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종지, 근본과 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쟁사, 종공, 도방한. 쟁자는 이제 다툴 쟁자인데, 그것은 어찌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 같겠는가? 종공, 허공으로부터 도방하, 전부 방하한 거와 어찌 같겠는가? 참 내용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패러독스예요. 이랬다 저랬다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면면밀밀 불통풍 이랬어요. 면면밀밀해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면은 시간이고 밀밀은 공간 이렇게 이제 썼죠. 면면밀밀은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빽빽해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참 표현이 좋죠.